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교육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잠시 후면 만찬 회동을 가지게 되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 이번 회동 전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왜 알려졌느냐 뭐 이런 공방도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만찬에서 의정 갈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좀 입장차를 좁히고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만찬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주요 수석이 모두 배석하면서 참석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은 해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어제부터 프로그램 개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부에서는 여야 썰록이라는, 셜록이 아닙니다, 썰록이라는 코너를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입니다. 여야 썰록 두 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두 분과 함께하고요. 2부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선 뉴스 인앤아웃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9월 24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을 했죠. 그래서 매일 일부에서는 여야 간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분들 모시고서 토론을 하는 그런 코너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썰록이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 나와 계시대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차 많이 막히셨죠? 예, 예. 시내가 아주 난리네요. 이 집에 갈 게 막막하네요. 예. 야,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몇 시부터 만찬이죠? 그 참석자한테는 6시까지 도착하라고 통지가 왔나 봅니다. 용산에 6시까지 네. 도착해라. 그 옛날에는요, 청와대 들어갈 때 경복궁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면 거기서 이제 버스로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대통령실 앞에 무슨 그 국방 무슨 센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해주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예. 근데 예전에도 예. 주요 정치인들이나 예. 저 이렇게 뭐 급이 있는 쉽게 말하면 VIP들은 사전에 이제 다 차량 번호하고 그렇겠죠. 다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예전에도 청와대 있을 때도 보면은 쌩하고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용산 대통령실이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긴 하겠지만 예, 차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걸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청와대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렇죠. 거리가 네.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어떻게 이번에 뭐 얘기 아니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지금 뭐 참석자들에게 통지된 게 만찬 시간과 관련해서 뭐 1시간 20분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전부 합해서 6시부터 7시 반 정도까지. 뭐 6시에 도착하면 6시 바로 시작은 않겠죠. 네. 뭐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야외에서 좀 약간 산책하고 뭐 서서 좀 사진 촬영도 하고 좀 환담 나누다가 아마 이제 그 밥자리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뭐 한 1시간 20분 정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시간 20분이면 20분이면 20명이 모이면 대충 계산하면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보통 여는 인사말만 뭐 일반적으로 쳐도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당대표도 가시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될 테니까 발언만 해도 한 30분은 할 텐데 밥은 언제 먹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근데 예. 제가 이게 만찬인데 말입니다. 토론 프로그램을 예전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4명이 나와 있는데 110분을 하잖아요.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이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냐면 한 1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110분 동안. 근데 1시간 20분이면 80분인데 승명인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신지호 부총장님께서는 뭐 별 저거는 안 나올 것이다.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아, 그러니까 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원래 한 20여 명 해서 뭐 그냥 흔히 이제 시쳇말로 이제 그 뭐 떼밥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역대 어떤 그 대통령실 회동을 보더라도 20명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사실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주 중요해가지고 으쌰 예. 필요할 경우 예. 뜻을 모으자. 왜냐하면 이제 말이 중요하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 뜻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이제 의기투합이 되니까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배 예.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주 의례적인. 안 할 수 없는 예. 피해갈 수 없는 자리라서 하거나 아하. 그런데 이제 참 좀 사실은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 빼고 따로 얼마 전에 아마 주요 최고위원들하고 여당 했죠. 인사가 예, 따로 밥 먹었죠.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 굉장히 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정 간에 어떤 좀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거든요. 특히 이제 특검법도 다시 발의됐고, 의정 갈등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의정 갈등도 지금 예. 이제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이번 추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동네 제일 큰 유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 좀 더 가까웠던 분이신 걸로 봐야 되는데 쓰러지셔서 아이고. 서울대병원을 응급실로 갔는데 예. 안 받는다고 해서 고대병원으로 가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어떤 슬픔, 분노 이런 게 깊은 그리고 지금 상황입니다.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죠. 예. 어떻게 네. 보세요? 그리고 9월 6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 예. 시간도 안 돼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이제 당정 간에 의기투합이 되고 사전 조율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양상을 보면은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줘야지만
여야 의정 이 테이블이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경직적이에요. 예를 들면 2025년 정원 문제 논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논의조차 실행 여부와는 별개로 별개로. 논의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가능하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논의 절대 불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그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여야 의장 9월 6일인데 보름이 넘어서 2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명배 의원님 저런 사례들이 저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촉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거기서 확실한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기사가 났네 맞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독대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몰라가지고 아니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게 이거 기분 안 좋은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당대표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번 독대하지 않았나요? 이미 독대를 했었던 걸로 제가 보도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중한 국면에서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당대표가 대통령께 정말로 자기가 꼭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일인지 일단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전 한동훈 대표가 외로워 보이는 게 보통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하고 1대1 독대하고 하는 게 다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궐선거 10월 16일 날도 있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네 군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기를 올리고 책임감 더 뿜뿜하고 야 이제 국정을 국민의힘이 이끈다. 이래 해도 선거 때 이게 이제 도움이 될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까이거나 거절당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노출하는 게 이게 과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 모습이 맞느냐 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요. 제가 볼 때 이 국정 난맥상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 있는가 참 이렇게 좀 보면 답답합니다. 뭐 진짜 이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 지금 어쨌든 이제 한 100일 지났죠. 취임한 지. 취임한 지 이제 2달. 2달. 7월 100일이 안 23일. 됐군요. 7월 23일이 전당대회 당선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 2달 동안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이 100일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지호 부총장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지난 그 2달간을 평가하시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정 관계 그거는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뭔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의미 부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성원을 얻어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그 이후 지금 한 2달을 보면 오늘의 이제 독대 불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수평적 당정 관계의 길은 험난하구나. 험난하다. 그래서 뭔가 지금 2달 됐는데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런 이제 뼈아픈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겠지만 이 당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를 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매듭을 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당정 관계가 그렇게 지금처럼 좀 삐걱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요 과정이 저는 뭔가 뭐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수평적 거 아주 중요한데 제가 김영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당과 정의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아주 한 몸이 돼서 돌아가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갈등이 있고 막 이러면서 좀 이 여당이 좀 튀고 막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여당의 국민들이 기대를 걸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이받을 건 들이받고 총대 메고. 뭐 말할 건 하고 예. 총대 맬 건 메고 이래가지고 이제 당정 관계가 시끄럽지만 이거 뭐 좀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려고 하나 뭐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 지금처럼 뭐 독대 불발 이래가지고 당정 간에 삐걱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독주하고 독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제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내팽개치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야 정치적으로는 뭐 사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 이렇게 보면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그럼요. 한 사람의 정치인인데 나라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참 깊은 이 뭐랄까 실망 이런 것 들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 참 말씀드리자면 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럼요. 한 방에 뭐 다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각오 좀 제대로 하시고 처음에 출마하실 때 마음을 한번 되돌아 보시는 게 필요하고 까딱 잘못하시면 신인이면서 미끄러지시면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네. 예상하셨어요,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은? 그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다고들 많은 그 변호사들이 제 주변에 몇몇 변호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검찰이 안 하고 그냥 FM대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른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2년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건 보통 아무리 대선 후보라도요. 예. 굉장히 조직적인 선거 범죄. 예를 들면 뭐 이제 전화 콜센터 같은 걸 불법적으로 막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지난번 강원도지사 옛날에 왜 선거할 때도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러도 구형이 2년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제 아느냐 물어보니까 선거 기억이 나지 않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 물론 대선 후보라는 지위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거의 지금 수사를 한 지 2년이 가까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2년 구형을 할 거냐.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검찰이 도 아니면 모 자신이 없으니까 판사가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구형을 했으면 보통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의원직 상실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보 자격 확정이 그렇죠. 되면. 보통 그래서 이 양형 싸움을 하거든요. 한 500만 원 구형하고 뭐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9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들 보통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판사가 오히려 1,000만 원 구형을 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90만 원 주자니 야 이거 봐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렇다고 무죄 선고하자니 그렇고 이게 굉장히 하여튼 뭐 이거 고민했을 것 같은데 2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판사 보고 오히려 더 이제 과감하게 뭔가 판결하라. 더 아니 뭐 이런 심정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검찰이 무리수 던진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당에서는 그건 이제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 거짓말이 선거 결과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말 한마디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에 4번이나 나가서 김문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선거 졌잖아요. 근데 0.73% 졌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누구라고 하죠?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커피가 나오고 그 김만배 신앙님 등의 일부 언론과 정언 유착이 돼가지고 공작성 해갖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걸 선거 직전에 쫙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그 정치 공작까지 간 거고 그 정치 공작이 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그 측량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돼서 이렇게 진행된 거다 보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중범죄죠. 대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보시면 그 증거 조작, 진술 조작 이런 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요 선거법 재판 말고도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실제로 유동규 씨나 그 당시에 뭐 김만배 씨나 남욱 씨나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요 스토리를 보면은 진술들이 계속 뒤집어고 번복이 돼서 요즘은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검찰의 발표가 대선 때 달랐고 그 뒤로도 다르고 뭐 이제 이 상황이 그 중간에 검찰 발표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도권, 수사의 주도권이라는 거는 사실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사실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검찰이 훨씬 그걸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과가 자기가 실제로는 재판에 자신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가지고 막 야 2년 이건 검찰의 정적 탄압이나 막 이런 얘기를 막 조금 했는데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를 좀 막 더 좀 이렇게 키우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찬물이 확 끼얹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그 두 국가 그거는 저도 와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구나. 정확한 워딩이 통일하지 하지 맙시다. 말자. 뭐 이건데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대학 시절부터 전대부장 할 때부터 그 통일운동을 평생 업으로 삼아오던 분. 그리고 5년 전에는 내 통일운동 한다고 네. 정치 그만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임수경 씨를 그때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고 북한에 그 평양 학생 축전에 보냈던 그걸로 이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 임종석과 지금의 임종석은 외양상으로는 극과 극이에요. 예.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색깔론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거는 제가 좀 지나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9.19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네.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제 그 하도 전쟁을 불사하고도 힘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 자유북진론 이런 이제 과도한 주장들이 뭐 8.15 연설을 통해서도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고 한반도 주변도 워낙 이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평화가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걸 통해서 일단 공존하는 상당 기간 동안의 기간을 가지는 게 현재 이제 한반도 전체 상황과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볼 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목도를 끄는 차원에서 또 통일 문제는 좀 뒤로 접어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자유북진론을 이야기를 통일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통일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는데 무력 통일이 아니라 이제 자유가 북쪽까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근데 그 애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애매하게 했지만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예. 거칠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대로 헌법 조항을 고치자든지 국가본법을 폐지하든지 이거는 조금 약간 많이 나간 말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평화협정을 우선 그러니까 체결하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현재 정전협정 중이란 말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문제가 없는 정전협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당사자도 제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저 이제 유엔군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지금의 그럼 일은 뭐냐? 평화협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면 공존, 평화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주장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저는 공존 평화 일리가 있는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요 어떤 점에서 엄청난 그 뭐랄까요 실수도 아니고요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냐면요 이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거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종석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데 개헌을 해서 그렇게 바꾸면 이제 헌법에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는 그 주장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과거 소련 동구 붕괴하듯이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걸 접수한다. 러시아가 접수한다. 그 우리가 너 왜 우리 그 북한에 와갖고 하려고 그래? 니들도 외국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헌법적인 거는 헌법 고치면은 모순이 해결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반민족적 주장이다. 예. 반민족적 주장이다. 이거 정말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임 실장이 한 이야기는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다를 수 있고 본인이 도전적 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우리 소위 문재인 정부를 함께했던 사람들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또 학자들 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까 도전적 발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다만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남북 간에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을 한 이후로 사실상 주권을 각각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했을 때 저는 아까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논의가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될 적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계속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뭐 헌법의 문제라든지 다른 법 체계나 주변의 이제 주변국들의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방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로는 힘에 의한 평화도 이야기하고 자유 통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적대시하는 정책만 일관되게 쓰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 저는 공존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실은 평가를 하고 그 기조를 저는 전환해야만이 이 논의도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학계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 통일 과정 통일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는 거는 있지만 그걸 지적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이게 어쨌든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와.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와.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베스트 슬립이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8 LA 올림픽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원 대표입니다. 4년 뒤 LA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우리 선수들의 숙면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여러분 그러시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영광 장세일 후보 사무실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예. 신장식 의원 있잖아요. 저 예. 조국 혁신당에 그분하고 한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또 그분은 그 곡성인가 영광 민원실장이라고 본인은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그 영광과 곡성 전라남도 두 개 예. 군수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세게 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광 예.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13일째 서울을 못 가고 오늘 저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일 법사위가 있고 모레 예. 정보위 및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목요일 저녁에 내려오려고요. 예. 솔직히 저도 이 정치 관련해서 쭉 지켜봤는데 이번처럼 군수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경우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겉과 속이 다릅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안 하는 척, 즉 중앙당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척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했어요. 예. 예. 그 지금 뭐 이게 이번 그 10월 16일에 있는 재보궐선거 이게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분석은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렇죠. 민주당 진결윤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예. 민주당의 승기를 잡아가지고 그 여력으로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했잖아요. 예. 비록 이 전국 4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이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승기를 잡아야 또 내후년 지방선거로 이어진다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면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관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라남도 곡성은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고요. 영광은 광주에 있는 지방 언론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약 10여일 전에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후보가 뒤졌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영광 군수 후보들이 많았어요. 예. 이분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물론 지금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분열이 됐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영광의 지방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오차범위 밖으로 장세일 후보가 6, 7%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민주당, 그리고 현역 의원이 이계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장세일 군수와 손잡고 발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면은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 그렇지만은 예. 여론조사가 좀 앞섰다고 해서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니까 베스트를 다 합니다. 그 영광 그 지역 언론이 또 여론조사한 거 그것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또 찾아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은 아니군요. 한 20분 후면은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오늘 만찬에 참석한 사람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네. 이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만찬을 막 시작할 텐데, 자,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 만찬 회동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실에서 상전례라고 표시하는 것부터 이건 처음부터 안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좀 서툴어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받고도 혼자 익십해버렸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도 대통령과 복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은밀하게 요청을 했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대통령실도 좀 대범하지 못하고, 그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옹졸하고 밴댕이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게 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독대를 요청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인가요? 어떻게?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늘 그런 말단 지역적인 문제로 빈번하게 예. 그러한 알력이 노정됐다고 하면은 좀 나이스하게 해야죠. 그래도 대통령인데 나 독대 신청했다, 예. 하면은 안 되죠. 서툴어요. 어쩐지 읽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뭐 하고 안 먹어, 독대 안 해 하는 것도 좀 국민 보기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잘 설득을 해서 의료대란 문제를 좀 어떻게 종식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니까 결국 그 대통령의 그 대표, 이런 것으로 국민 실망만 커진 거죠.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이야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그런 소리를 명실공히하게 다 들으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을 제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국민의힘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언젠가는 터진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선 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것은 다 자기들이 관련되니까 공천 개입 없다 하지만은 명명백백하게 누가 그 문자를 받았건 누가 가지고 있건 발신자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건 터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됐든 김건희 여사는 선거에 개입했고 국정문란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전 거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수사한다고 하지만은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무조건 영부인은 내 아내는 그런 짓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은 지금 문자만 하더라도요. 일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소를 할 게 아니라 자기는 이러한 것은 밝혀야지. 진짜 이렇게 가다가 세월 갑니다. 벌써 절반이 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내부는 엄청난 큰 코를 다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그 금전 거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명태균 씨인가요? 그분하고 명씨하고 김선영 김영선 의원 전 했잖아요. 의원하고 예, 오간 예. 그 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돈을 꿔준 돈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 꿔줬다고 하지만은 그걸 믿는 국민이 있어요? 우리 신일 교수님은 그걸 믿습니까?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 구형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현명한 재판부의 심판을 기다려야죠.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판결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도 자꾸 얘기했는데요. 제가 대북송금 특검 때 구속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러셨죠. 예. 그때 제가 20년 구형을 받고요.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파기환송돼서 제가 살아왔어요.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도 대법원에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정신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표적 수사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꼭 기대합니다. 지금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 약간의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동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은 동요는 수년간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검찰과 엄청나게 대립하면서 싸워왔잖아요. 우리 신 교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도 특히 사람을 잘 기억 못해요. 저는 장관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고 국정원장도 했지만은 저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은 또 외국 같이 나간 사람 다 기억 못해요. 기억 못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에 민주당에서는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큰 동요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왜곡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만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 교수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통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원을 오래 했지만은 그러한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독일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선진 제국에도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에 보면 사법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장도 지내셨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계엄 관련 계엄법 개정하는 거.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요새 이게 선거에 몰두하시느라고. 제가 지금 지방에 오늘까지 13일간을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의 저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맞아요. 한 정치인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그렇게 정면으로 대통령께서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걸 보고 저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 설사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이 못마땅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하신 거죠. 공졸하다. 평생 정치 계속한다라고 했는데 저도요. 그 현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기미 독립선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학자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인들은 그러한 것은 말씀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우리의 소원은 평화다. 이런 노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 학자들도 일본 한때 우리가 국민이었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율 교수님처럼 학자가 하는 얘기와 현실 정치인, 고위 공직자가 하는 얘기는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올라오셔야죠.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하는 무한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and of love. 롤라. 쥐롤라의 매력에 정신 쏙 빠지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쥐롤라. 아니.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요즘 가을 나들이 차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통행해야 하고요. 고령 운전자는 야간 운전은 피하고 출발 전 미리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는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경남 내륙과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게다가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서초나들목부근 5차로에서는 차량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로가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반대편 서울 가는 길도 현재 1, 2차로에서 이 사고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현재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일산 쪽으로 가는데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과 적자 수주라는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수조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냐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측근 관리를 잘하지 못한 한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며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과정과 의도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을 세우는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건 결국 한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며 당정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되며 여권 내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형식이나 절차가 현안보다 앞서갈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대 요청이 거절된 것을 놓고 국민은 의료개혁 등의 의미 있는 해결이나 진일보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을 거라며 최대한 빨리 다시 일정이 조율됐으면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으냐는 질문엔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법적 처분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행보가 사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이 연임을 위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근무지간 이동 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기간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인력관리 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급여 수준과 숙소 조건에는 만족하지만 시간제 돌봄으로 근무지간 이동과 대기 시간이 소요돼 어렵고 통금으로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본 사업까지 숙소 출입 시간을 조정하고 근무지간 시간이 빌 때 이용할 쉼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배추 절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를 밀쳐서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 70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농장에서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엔 서리가 올 정도로 쌀쌀한 공기가 느껴졌지만 한낮엔 여전히 덥습니다. 당분간 옷차림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춘천 15도로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3도, 습도는 40%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보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꽃 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꽃 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편 이후에 3부에서는 뉴스 인앤아웃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왜 고맙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앞서 2부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이너텍 시스템스가 뉴스앤TV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영광지역 거주 18세 이상 8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이 조사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9.3%,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7%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를 언급하셨죠. 그건 뭐냐면
KBC 광주 방송의 의뢰로 리서치 뷰가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전남 영광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두 조사 모두 ARS 조사임을 말씀드리고요. 해당 주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1, 조국 혁신당 후보가 36.3%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그런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거 근데 참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뇌물을. 맞아요. 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과자 예. 한 입 드렸습니다. 예, 한 입이 아니라 한 개를 줬죠. 예, 한 개를 줬습니다. 네. 예, 아주 고마워요. 네. 근데 뭐 친구가 본인이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친구가 준 거라며요. 그 나눠야죠. 아, 나누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예. 게 의리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참 보니까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나이가 그 정도로 해도 서로 과자도 이렇게 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친구들끼리. 그쵸? 네. 내 과자가 제일 친구들은- 무난하니까요. 내 친구들은 과자 안 주던데. 아. 왜 그러느냐? 내 친구들이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올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친구들은 그렇게 막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호영 아나운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앞서서 197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뉴스 인앤아웃이 3부 고정인가 보군요 하시면서 아쉽지만 1, 2부 재밌게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퇴근 시간이 1시간 밀린 거 아니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출근 시간이 미뤄지면서 근무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좋아해 주셔도 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자를 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예. 뭐 자주 사오겠습니다. 네. 예. 뭐 그 말이야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항상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맨날 말로만 하고 뭐 한 것도 없고. 어제 넥타이는 그 아주 고급스러워도 그만 오늘은 넥타이를 안 했네. 네, 오늘 옷은 어떤가요? 오늘 옷은 뭐 좋아요. 예. 제가 샀습니다. 아, 그래요? 어쩐지 좀 싼 티가 나더라. 네. 누나가 준 상품권으로요. 예. 그래요? 네. 어쩐지 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품격이 있어 보여요. 야, 그렇구나. 네. 여러분 이게요. 일부에 있었을 때는 맨날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5를 그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막 일부부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 얘기를 3부에서 말씀을 드리네. 이효영 아나운서한테 뭐 응원을 하시든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시는 분들은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제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융단 폭격 관련 소식인데요.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492명이 숨졌다라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고요. 사망자 중에 어린이도 35명 그리고 여성이 58명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부상자의 경우 1,645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꽤나 많은 숫자로 이제 2,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인명 피해는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벌어졌던 2006 레바논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내서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라고 밝혔고요. 공습이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됐다고 레바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늘은 중요한 정점이다라고 하면서 헤즈볼라의 로켓과 정밀 탄약 수만 발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적 공습을 한 건데 이게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라키는 무사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고 헤즈볼라가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침략은 모든 의미에서 말살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쟁을 막고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이게 폭격에서 끝나지 않고 지상군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북부사령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 국경의 안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지상군 투입을 시사한 바도 있고요. 헤즈볼라 역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의 방산업체 라파엘을 비롯한 3곳에 로켓포를 발사했다라고 헤즈볼라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뒷배라고 불리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미친 짓이다라고 하고 시오니스트들의 새로운 모험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하마스 역시 전쟁 범죄다라고 하면서 헤즈볼라와 레바논과 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세력 간에 계속된 충돌은 지난 17에서 18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인 무전 호출기와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에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만 500명에 육박하는 비극인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피해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이제 군 위탁 장학생으로 대학 졸업을 한 친구 중에 이 해군에 간 친구가 있어요. 제 제자 중에. 근데 이 친구가 그 레바논의 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레바논에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이 더 확대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 주민들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서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만일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때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나름대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저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된 그 전쟁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발발이 된 거죠.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이것이 사태가 전개가 되고 이렇게 되다 여기까지 온 이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우호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쟁도 이게 여론이 세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만일 이것이 확전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민간인 피해도 물론 우려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임은 확실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중동 지역 전체의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영향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먼 나라 뭐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넘기기는 좀 그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관련해서 심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죠. 직권으로 소집한 이 수심위원은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관한 내용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오늘 최 목사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 제가 수심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담당 변호사가 대신 참석을 하는데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는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면서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넨 만큼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되 나머지 3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다는 게 최 목사 측 입장이고요. 반면 검찰은 선물들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심의 의견은 오늘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여전히 심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새로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기소 의견이나 수사 계속 의견이 다수 나온다면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제 늦은 오후 혹은 이제 밤 시간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번 수심위는 내가 유죄다, 나를 기소해달라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인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혹은 어떠한 것이 법치의 정의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전 뭐냐면 정치학을 40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법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백을 전달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만일 정권 차원에서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문제는 일정 부분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사과했다 자꾸 이런 논리를 세우는데 대통령이 사과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털리지 않은 상태니까 얘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 사실은 뭐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과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털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 정권 차원에서의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져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 숨진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 부산 영도구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장애 증상 등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환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레벨 1단계여서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서 치료할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부산 시내 10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사이 환자는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려 92차례 전화 뺑뺑이를 돌렸다고 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가 결국 오전 6시 25분 신고가 접수되고 이제 4시간 10분 뒤에 숨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정부의 그간 입장은 의료 대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보도만 놓고 보면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뭐 큰 대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의 생명 인권의 문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불상사를 당해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오늘 지금 아마 밥을 먹기 시작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이 저녁을 먹는 그건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오기를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뭐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바라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단독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두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은 여당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여당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정당은요,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당이 얘기를 하는 것을 대통령이 듣고 대통령이 그 정당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국정에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20명이나 밥 먹고 1시간 20분 밥 먹는다 그러는데 거기에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없는 여론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그 여론에 입각해서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 지금의 일에 있어서 이 의료대단의 수습책,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과자할 거예요.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회장 신상태입니다. 포클랜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1등석 손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참전용사 10여 명이 1등석을 타고 귀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제복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마다 선봉에 섰던 그 마음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밤밤 무슨 밤 행주산성 신나는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행주산성에서 빛나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 행주가 예술이야.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쯤이면 밥을 먹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막 지금 국회를 끝내고 국회 상임위가 조금 전에 끝나서 과방이요? 구체적인 사항은 과방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 의원님은 뭐 이번에 뭐 무슨 얘기든 어떻게 나름대로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항상 그 생산적인 정치란 것은 여러 가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정부 여당은 하나의 공동은 명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 또 개혁을 주동한 척 또 개혁을 주동하다 했는데 이 개혁이 진행 과정에서 이 개혁의 진행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본 우리 당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정부 여당의 핵심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서 오늘 만찬을 하면서 여러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허심탄회한 얘기인데 인원수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20명 정도가 정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적으로 이 20명 참석 인원에 비해서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뭐 그 만찬 자리가 네. 서로 뭐 인사 나누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만찬에 주제가 있고 또 잘 아는 사람들이고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제 동서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현안으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했던 이야기도 조금 화제가 될 테고 또 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은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또 대통령은 지금 이 사안을 그동안 어떻게 봐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인식이 서로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독대가 무산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역시 이게 저도 이게 이른바 히어세이 아닙니까? 저도 전언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형식을 둘러싸고서 뭐 언론에부터 먼저 났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언짢은 이런 반응도 불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독대를 하게 될 경우 독대를 해야 할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금 의료개혁이거든요. 네. 의료개혁과 또 그대 야당의 입법 폭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만날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문제인식까지 더 보태져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1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공감을 나누고 또 긴박 같은 상황 인식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인식에도 또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도 이 문제의 위중함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만찬에서 오갈 이야기 또 거기서 여러 최고위원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가 할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 인식에 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남 이후에 의료개혁 관련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실과 장관들이 우리 연찬회 때 쭉 의료개혁의 이 과제와 현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정부가 이 개혁이 쉬울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선거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그 불리함을 각오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의사 정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 고령화 시대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절박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5년제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5년제 단임이 아니라 4년 중임 대통령 같으면은 곧 또 대통령 선거 또 한번 재선을 노릴 대통령이 당장 인기를 떨어뜨릴지 모를 이런 사안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시작한 개혁이 큰 진통이 있지만 이 진통이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개혁의 속도라든가 동력을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현장 상황이 있고 추석 연휴 때는 의료실 비상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이제 복귀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의료 대란이 장기화된다면은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있을 텐데 그게 좋은 의도와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현실적인 접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당의 입장일 테고요. 그렇다면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서 이것을 좀 힘들었지만 이제 고비에 왔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실 또 대통령 또 당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 고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당. 그 입장은 어쨌든 정부 여당의 공동한 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의사단체에서도 정부가 많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넣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모든 수건들을 많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좀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점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에서 이제 그건 좀 책임지고 어떤 여야정 협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또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돌파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또 다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 얘기는 나올까요 오늘? 지금 뭐 현안이 워낙 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기준에서는 별로 그동안 새로운 이슈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부속실 문제라든가 또 여러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영두 의원님께서 보실 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곧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 보고요. 예. 공천 개입을 했으면 공천이 되어야지 공천이 안 됐는데 그게 공천 개입일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앞선 보궐선거 공천 때는 또 우리 당시에 이제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공관위에서 했던 일이고 해서 거의 자꾸 뭔가 사람들이 뭐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경강부의하려는 그것이 뭐 호사가의 관심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요. 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걸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사자인 전직 의원도 이 문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명태균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모든 그 의혹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고소 고발을 했죠 언론사를 그죠? 그렇겠죠. 고소 고발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그만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뉴스 흐름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A1, B1, D 등장하지 않습니까? A하고 D가 나오더라고요. 예, A1, B1한테 그거 다 알잖아요 누군지. 예. 그런데 이제 정작 그 A 의원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지금 사실 그걸 내본 A 의원이 바로 난데 이게 지금 흐름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게 무슨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아닌데 그걸 야당이 공천 개입으로 무리하게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디오 토크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그걸 미뤄보면은 지금 이 진실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고 저는 특히나 그걸 직접 보셨다는 A 의원이 그 방송에 출연했던 말이 상당히 그 가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 경남 지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기는 저희가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로 꽤 이름이 있는 분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는 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문제하고 의료 대란 문제하고 이런 게 이제 얽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언젠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 리얼미터 언론 보도였습니까? 조금 지지율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보도가 있었고, 근데 결국 현실은 의료개혁이라는 이 좋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성과, 그것이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 덜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을 이제 빨리 만들어야겠고요. 예, 만들어야겠고 지금 몇 가지 근데 체코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무엇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주신 우리 경제의 성취,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그것도 당장 연말에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야 지금 어디 자고 고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영어에 원래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No hair to go but up이라고 지금 20% 다지고 올라가야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 구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네네. 2년 구형을 했는데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지금 열 몇 가지인가요? 열 몇 가지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국민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안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비롯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정폭된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더더욱 본격화되었고 그 당시 대정동이라는 게 터져 나왔고 이랬던 사안인데 지금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또 당이 온통 일극화돼 가지고 친명 행제 비명 행사하는 체제가 되어 놓으니까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사법 절차가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고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이 지연법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위정교사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형이야 지금 역시 양형을 하거나 구형을 할 때는 그 검찰이 수사에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그 증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검찰을 비난하고 오히려 마치 검찰이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양태 같은 것도 다 구형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형은 여러 가지 이전의 판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 구형량보다는 법원이 100만 원 이상만 판결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그 1심 판결이 2심에서 좀 채로 잘 뒤집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출마도 못하게 될 거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400억 원 되는 그 국가 선거 보전 지원금도 오히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상당히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 법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판결 여하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흔들린다라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법원 결정이라는 것을 그동안 수마시도 없이 늦춰오고 뭔가 주장을 다 했지만 그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엄격한 이제 증거 능력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누구이 야당의 당대표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인데 그걸 심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물증으로 하고 그다음에 뚜렷한 증언으로서 또 객관적 증거로서 판단하게 될 텐데 그게 1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막았는데도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청이 나왔다 하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분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어서 위정교사죄, 그건 변호사 시절에 KBS PD에게 검사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던 그건데 그거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법원에서 당시 영장 판사가 당 대표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 대표이란 신분 안 하고 또 몇 가지 다툴 점이 있어서
체포영장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시에 몇 가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위정교사 혐의는 사실로 그게 거의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로 거의 인정된다고 밝혔던 것은 그건 상당히 유죄의 심정을 이미 둘이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두 개가 연타로 이제 가게 될 경우에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재판이한테 줄 수 있지만 이 재판이야 이제 2심으로 가야 되고 또 3심으로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정치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실 수밖에 없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맙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확연히 거리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자로서는 모르겠으나 현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박지원 의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이라고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통일의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 발상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분단되었던 현실을 극복해서 한민족으로서 평화롭게 나가는 문제인데 그게 무슨 다른 평화로운 절차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제는 또 풍선 같은 걸로 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이착륙에 큰 위험이 초래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국가를 분리하자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게 국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동족의 문화, 동족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망할까 봐 제일 겁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관계를 부인하고 특수 관계를 부인하고 오히려 과거에는 자기들이 먼저 통일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형국에 지금 발맞추는 꼴이 되어서 그건 전혀 국내에서 의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풍을 일으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새 국회 이제 국정감사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고요.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방식의 조사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윤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현대 건강보험 마이피. 푸본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이거를 꼭 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 계획 다 뜻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계획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0%만 이루어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때 내가 이거 왜 못했지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